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동고 1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송경진 강사라고 하고요. 이번 경동고 1학년 영어 중간고사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 분석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핵심적인 문항들 그리고 이번 기말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경동고 재원생들의 전원 성적이 상승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포자소 책임지는 경동고 전문 강사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1학기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116등이었는데 2학기 바로 중간고사에서 이제 전교 6등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근방에서 저 5년간 경동고 담당을 했어가지고요. 그래서 매년 경동고 서술형에서 나올 만한 문장들을 항상 맞춰왔던 쪽집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객관식 18문항 그리고 서술형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교과서 2과가 출제됐고 거기에서 16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24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총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순서, 요지, 흐름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경동고 시험의 특징은 영어 선택지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경동고 시험의 이제 출제 스타일인데요.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문 문제라든지 어법 문제, 어휘 문제로 난이도 조절을 한다면 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선택지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요. 일단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등급제가 바뀌게 되면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영어 선택지의 비중이 많아지기도 하고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이제 저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영어 독해, 그러니까 즉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면 선택지 문제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특징적인 게 영영풀이가 출제된다는 점인데요. 영영풀이는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영영풀이도 선택지가 영어인 거기 때문에 또 객관식의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는 거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요. 객관식에서도 서술형에서도 어법 문제가 나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다른 학교 문제들은 영작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경동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선택지가 어려웠지 영작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열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변형 없이 단어의 배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여기 영작하는 문제가 나오고 교과서에서 한 문제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찝어주는 문장 내에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작은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핵심 문항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객관식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보통은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특이한 점이 이제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어법이 아니라 영영풀이로 출제가 됐거든요. 이러면 이제 조금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배점 자체도 4점대로 높은 편이고 이 4점대 문제들이 거의 다 영어 선택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객관식에서 선택지 해석하느라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쓰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A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like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지문 속에서 전치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밑줄 친 단어의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였을 때 어떤 뜻으로 쓰여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 문제로 두 문제가 둘 다 변형 없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만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조건에서 보다시피 힌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소댓 구문을 사용해라 라는 힌트까지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찝어주는 문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법상 중요한 문장들을 찝어주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만 선별적으로 암기를 하면 충분히 영작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매주 문장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제가 선별해서 아이들이 똑같이 학교 시험처럼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를 저희가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어진 이 문제와 똑같은 문장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외웠던 문장을 활용한 조금 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경동고 시험의 특징을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교과서가 훨씬 더 비중이 많은 시험이다. 그래서 교과서의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요. 모의고사에서는 7문항이 출제가 되지만 교과서보다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학습 전략은 일단 교과서를 꼭 꼼꼼하게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요. 영어 선택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과서 2개과 똑같이 출제가 될 거고 꼼꼼한 분석하며 공부를 한 뒤에 다양한 영어 선택지의 변형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가 영영풀이어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들 같이 학습하셔야 되고 영어 선택지에서 변형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영어 선택지 변형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할 건데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답으로 내가 몰랐던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있다면 어휘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법은 어법에서 나올 만한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법 포인트를 이해를 같이 하시면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두고 암기를 하시면 어법 문제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쉽다 했지만 공부를 안 하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매주 서술형 테스트를 보시면서 이제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문장들을 필수적으로 암기하시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적지 않은 편이죠. 중학교에 비해서는. 그래서 많은 시험 범위의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이제 내용 일치 문제, 순서 문제, 흐름 파악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암기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이 글의 제목, 그 다음에 요지,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주제가 나온 다음에 예시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지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단순히 본문 암기가 아니라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키포인트들, 키워드들을 이제 순서가 무슨 순서로 나왔는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중학교 때는 교과서를 무작정 암기했었는데 무작정 암기할 수 있는 양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제가 찝어주면 그 문장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가 나온다는 건 고난도 시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단 하나의 단어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키워드의 동의어, 반의어 정도는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을 할 건데요. 이제 이 반복 학습을 그냥 단순히 집에 가서 복습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매주 실전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1과까지 나갔으면 그 주에 1과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보고요. 1, 2과를 나갔으면 1, 2과가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본문 암기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과 똑같이 이제 출제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고에서 나오는 유형 그대로 제가 테스트를 내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어 선택지 해석,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풀면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경동고 킬러 유형이라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영어 선택지뿐만 아니라 영어 영영풀이 그리고 요약문 같은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내신 수업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수업 시간은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클리닉이 이렇게 있는데 클리닉은 12시에 끝나고서 1시간 정도 이제 테스트 보는 시간이고요. 이때는 만약에 1시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클리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자료들은 이제 모두 다 제가 직접 만드는 자료들이 나가고요. 그래서 매주 이 모의고사도 제가 다 직접 문제를 선별해서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경동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영어 선택지 위주의 문제 맞춤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제 문법 정리부터 어휘,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 필기 노트가 마지막에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본문 암기가 아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자체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인데 거의 문제도 비슷하고,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인데 밑줄 친 부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난이도를 제가 계속 편집을 하면서 문제를 선별해서 만드는 모의고사고요.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시험 성적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매주 주간지를 제공해서 매주 시험 보고 매주 과제 나가고요.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문장 시험 보는 시험지인데요. 이게 학교 시험과 똑같이 문장 배열로 이렇게 매주 총 거의 한 8에서 10문장씩 문장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필기자료인데요. 필기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제가 직접 손필기를 다 한 건데, 이제 노란 부분은 이제 어법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주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서술형 연습을 했던 문장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문장 위치 또는 어휘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나가는데, 요거는 교과서만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 전범위가 필기자료가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습관리 어떻게 수업 진행했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학생이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테스트 결과 함께 전송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서술형 연습하는 것들에서 거의 서술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전 실전 모의고사는 아까 경동고에서 나왔던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 수까지 맞춰서 배점까지 똑같이 해서 똑같은 시험의 난이도로 실시하는 시험을 마지막에 이제 치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친구들이 점수 올라서 보낸 이제 후기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